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과학부 DSB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강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Human Level Control Through Deep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이 논문은 강학습에서 가장 유명한 DQN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DQN은 딥마인드에서 Playing Atari with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2013년에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으로 먼저 소개가 되었고요. 2015년에 본 논문으로 네이처에 다시 한번 소개되었습니다. 영상 촬영 기점으로 15,897회 인용된 어마어마한 논문이며 딥러닝을 이용한 강학습의 기법의 뼈대가 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는 간단하게 오버뷰 그리고 본 논문 이해를 위해 필요한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본 논문에 대해 리뷰를 진행하고 이밸류에이션,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DQN은 딥큐 네트워크를 줄임말로 강학습에서 모델 프리, 오브 폴리시, 템포럴 디퍼런스 컨트롤 중 Q러닝에 해당하며 딥러닝을 통해서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방식을 이용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키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강학습의 불안정한 성질을 해결하고자 하였는데요. 데이터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업데이트하는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타깃값을 이용하여 Q밸류를 업데이트하는 타겟 네트워크를 이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리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만 언급을 드리고 혹시 강학습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뒤에 언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Introduction of Reinforcement Learning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을 보셨거나 강학습 기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신다고 가정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은 오프폴리시 기법이라고 하였는데 간단하게 온폴리시와 오프폴리시에 대해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폴리시를 업데이트할 때 타겟 폴리시와 비헤비어 폴리시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온폴리시와 오프폴리시로 구분됩니다. 타겟 폴리시는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는 정책, 학습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의미하며 비헤비어 폴리시는 실제로 경험을 쌓고 있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즉, 저희가 오늘 보게 될 DQN은 Q러닝에 해당하며 Q러닝은 오프폴리시에 해당하므로 타겟 폴리시와 비헤비어 폴리시가 다른 경우입니다. 타겟 폴리시는 Q값이 최대가 되게 하는 그리디 액션을 취하고 비헤비어 폴리시는 입실론 그리디 액션을 취함으로써 둘의 폴리시가 다릅니다. 그럼 Q러닝에서의 밸류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폴리시는 Q밸류를 최대화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이 폴리시이므로 찾아야 하는 것은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 즉 옵티멀 Q 펑션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트와 액션이 주어졌을 때 리턴을 최대화해야 하며 이를 벨만 방정식에 의해 오른쪽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로스 펑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템포럴 디퍼런스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TD 에러의 제곱의 기대값을 우리는 로스 펑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분을 통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은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정확히는 여기에 2분의 1이 붙어야 하지만 여기 알파를 통해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파라미터 세타에다가 그레디언트에 알파를 곱한 값을 더해주면서 새로운 파라미터 세타 어포스트로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 논문 리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강학습의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논리니어 펑션 어프로시메이터를 사용할 때 불안정하거나 발산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correlation between samples입니다. 옵저베이션의 시퀀스에 있는 correlation, 즉 샘플 간의 correlation 때문인데요. 학습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집이 되고 이 데이터들은 근접한 것끼리 굉장히 유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높은 correlation을 띠게 됩니다. 여기서 이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그대로 입력으로 사용하면 입력 이미지 간의 높은 correlation에 의해 학습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래 리니어 리그레션의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것 같은데요. 전체 데이터, correlation이 높은 순차 데이터, 그리고 랜덤으로 선택하여 correlation이 낮은 데이터를 가지고 리그레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랜덤하게 선택하여 correlation이 낮은 데이터로 리그레션을 구했을 때가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구한 것과 굉장히 유사한 반면에 코렐레이션이 높은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리그레이션한 결과와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Q에 대해서 미세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도 폴리시가 크게 바뀔 수가 있는데 코렐레이션이 높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면 Q에 대해 굉장히 크게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고
이는 폴리시가 계속해서 크게 바뀌게 되면서 불안정해집니다. 두 번째는 non-stationary target입니다. 식을 보시면은 R 플러스 감마, 맥스 Q, S 어포스트로피, A 어포스트로피를 정답으로 사용하고 QSA를 추측지로 하여 둘의 차이를 가지고 로스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겟 밸류 또한 이제 Q 함수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Q 펑션이 업데이트되면 타겟 밸류도 바뀌게 됩니다.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 정답이 자주 변하는 것은 학습을 매우 불안정하게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두 가지를 강학습에 딥러닝을 적용할 시 나타나는 불안정성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correlation between samples를 해결하기 위해 experience replay를, non-stationary 타겟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experience replay는 각 타임 스텝에 대해서 현재 스테이트, 그때의 액션, 그리고 받은 리워드, 그로 인해 바뀐 다음 스테이트를 하나의 투플로 묶고 리플레이 버퍼라는 메모리에 쌓습니다. 리플레이 버퍼는 본 논문에서는 100만 개를 쌓게 구성을 하였으며 100만 개가 다 쌓이고 새로운 튜플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들어온 튜플을 제거하고 새로운 튜플을 저장하게 됩니다. 학습 시에는 리플레이 버퍼에서 유니폼하게 랜덤으로 샘플 또는 미니 배치를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32개의 튜플을 샘플링하여서 하나의 미니 배치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타겟 네트워크입니다. 오리지널 로스를 보시면 말씀드렸던 타겟 안에 큐 펑션 자체가 추측값을 구하는 큐 펑션과 동일하고 큐 펑션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 타겟 값이 매번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수정하게 되는데요. 타겟 네트워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업데이트 전에 파라미터로 고정하게 됩니다. 표기상으로는 세타 마이너스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타와 세타 마이너스 두 파라미터가 공전을 하고 있는데요. 업데이트 되기 전에 타겟 파라미터로 로스를 구하고 정해준 C타임 스텝만큼은 이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Q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업데이트 됩니다. C타임 스텝 후에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Q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로 업데이트 해주는 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함에 따라 타겟 값이 고정이 되어 있어서 정답이 안정적인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네트워크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DQN이 적용하고 있는 태스크가 아타리라는 게임입니다. 이 아타리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을 드리겠지만 아타리는 비주얼 인풋을 가지는 게임이고 이 게임을 학습하기 위해서 게임 화면 그대로 인풋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비주얼 인풋을 스테이트로 사용하고 그 스테이트에서 큐 펑션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합니다. 뉴럴 네트워크에 인풋을 넣기 전에 몇 가지 처리를 해주는데요. 먼저 게임 화면의 프레임을 그레이스케일로 나타내고 84x84 사이즈로 리사이즈 해주었습니다. 또한 게임 화면의 프레임 하나만으로는 위치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이제 움직임에 대한 정보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4개의 프레임을 같이 사용하여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84x84 사이즈의 이미지 4개의 채널로 구성된 인풋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인풋을 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2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이용하여서 큐 펑션을 어프로시메이트 합니다. 마지막 출력되는 아웃풋 노드의 개수는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의 수가 되고요. 지금 스테이트에서 해당 액션을 취했을 때 얻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Q 밸류를 아웃풋으로 내놓게 됩니다. Q 러닝의 폴리시는 Q 밸류가 최대인 액션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웃풋의 밸류가 가장 높은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모델 프레임워크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에이전트가 인바이러먼트와 상호작용하면서 트랜지션 데이터를 쌓을 때는 스테이트 S를 Q 네트워크를 통해 액션을 취하는데 입실론 확률에 따라 랜덤으로 액션을 취하는 입실론 그리디 액션을 취하고 인바이러먼트부터 다음 스테이트를 받아 리플레이 버퍼에 트랜지션 데이터를 쌓게 됩니다. 업데이트 진행할 때는 리플레이 버퍼에서 유니폼리 랜덤하게 트랜지션 데이터를 샘플링하고 미니 배치를 구성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32개를 샘플링하였습니다. 데이터에서 S를 Q 네트워크를 통해 Q 밸류들을 계산하고 해당하는 액션 A에 대한 Q 밸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음 스테이트인 S 어포스트로피를 타겟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음 액션들에 대한 Q 밸류들을 계산하고 그중 최대값을 가지고 옵니다. 트랜지션 데이터에 있던 리워드 R과 계산한 두 Q 밸류들을 이용해서 TD 에러의 제곱을 로스로 하여서 이 로스를 최소화하게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반복하다가 이 타임 스텝 C만큼 Q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면은 Q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그대로 사용하여서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를 반복하여서 Q 네트워크가 옵티멀 Q 펑션이 되도록 학습하는 모델이 DQN입니다. DQN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고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를 보기 전에 아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타리는 사실 미국의 비디오 게임 회사를 말을 하고 그 게임들을 아타리라고 부릅니다. 이 아타리 게임들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타리 게임의 특징은 하이 디멘셔널 비주얼 인풋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게임 화면 그대로 게임 화면의 프레임 자체를 스테이트로 넣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 인풋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아타리 게임 총 49가지를 실험하였습니다. 먼저 학습 곡성입니다. 두 가지 게임에 대해서 트레이닝 에포크마다 에버리지 스코어와 에버리지 액션 밸류를 그래프로 시각하였습니다. 두 게임 모두 에포크가 지남에 따라서 에버리지 스코어와 에버리지 액션 밸류가 잘 증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49개의 게임에 대한 결과 비교입니다. 프로페셔널 휴먼 게임 테스터, 즉 게이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게이머와 유니폼리 랜덤하게 액션을 취하는 폴리시와 비교하였습니다. 게이머의 성적을 100%라고 하고 DQN의 성적을 그에 맞게 산출하였습니다. 보시면은 49개의 게임 중 43개의 게임들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랜덤 폴리시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29개의 게임, 절반 이상의 게임들에 대해서 게이머보다 75%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스코어를 낸 게임 3가지는 핀볼, 복싱, 브레이크아웃입니다. 학습된 밸류 펑션에 대해 시각화를 진행하였는데요. 아래 그래프가 각 프레임마다의 스테이트 밸류가 되겠고요. 그래프에 표시된 1, 2, 3, 4번 지점이 위 브레이크아웃 게임의 프레임입니다. 보시면은 이 지점들이 밸류가 높아지는 축에 속하고 있는데요. 프레임을 확인하면 곧 점수를 얻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 2번의 경우는 벽돌 하나 깨는 작은 리워드를 받는 순간인 반면에 3, 4번의 경우 끝을 파고들어서 상단의 벽돌들을 연속적으로 깰 수 있는 상황인 만큼 1, 2번에 비해 더 높은 밸류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폼게임을 통한 시각화입니다. Q러닝은 Q밸류가 가장 높은 액션을 취하는 것을 폴리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Q밸류를 통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번, 4번의 경우는 지금 당장 공을 받아쳐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든 액션들에 대해서 액션 밸류가 비슷한 반면에 막대를 위로 움직여서 공을 받아쳐야 되는 상황인 2번, 3번에 대해서는 업에 해당하는 Q밸류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SNE를 이용하여서 스페이스 인베이더 게임에 대해 성능을 나타내었습니다. DQN 에이전트가 이 스페이스 인베이더 게임을 2시간 동안 플레이하면서 마주한 스테이트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가 스테이트들에 대해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있는 값들을 TSNE를 이용해서 2차원으로 시각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밸류 값이 높을수록 빨간색, 낮을수록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였을 때 예상되는 밸류 값이 비슷한 스테이트끼리 서로 가깝게 매픽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하이 디멘셔널 센서리 인풋으로부터 Q 밸류를 잘 추론할 수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고 이번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QN은 강화학습의 딥러닝을 접목시킨 딥RL의 시초이며 딥러닝을 적용하는 방식의 뼈대가 되는 기법입니다. 강화학습에 딥러닝을 적용하는 데는 불안정한 성질이 존재하는데요. correlation between samples와 non-stationary target입니다. 이를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무작위로 추출하여서 업데이트하는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와 주기적으로만 업데이트되는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하이 디멘셔널 비주얼 인풋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거기서 좋은 성능을 또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딥RL, 딥러닝을 활용한 강학습의 가장 기초이면서 뼈대가 되는 DQN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